독해 수업이 어려워요. 독해 과제 할 때는 통과 기준을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일단 독해 과제는 독해 과제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수업의 기준에서 좀 설명을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이 있고 과제가 있고 수업이 있고 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세나학원 같은 경우는 과제를 해서 학원에 와가지고 그 과제 했던 거를 선생님이 지문 설명하고 문제풀이 설명하고 틀린 걸 갖다 설명해주고 이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수업 가고 과제는 학생들이 하고 채점하고 틀린 것만 확인하는 식으로 가고, 부모님들이 여쭤보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과제한 부분도 알려주고 왜 틀렸는지를 갖다가 계속 체크하면서 설명을 해줘야지, 왜 학원에서는 수업만 진행하고 과제는 설명 파트가 거의 없나요? 이 부분 갖다 문의를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형광펜으로 해놨죠. 독해 실력은 중요한 겁니다. 독해 실력은 학생이 혼자서 끙끙끙끙 고민하고 막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답을 찾는 거 있죠.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답을 찾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이 단어 설명해주고 해석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문제 설명해주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주고, 이 시간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독해 수업을 받는다는 거는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 시간이에요. 이렇게 독해는 하는 거야, 이렇게 지문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가이드 역할이거든요. 실제로 그럼 독해 실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학생들이 그 가이드를 받았어요. 아, 그럼 독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집에 와서 끙끙대면서 그 배웠던 방식대로 독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늘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써놨죠. 가장 안 좋은 독해 학습법 중 하나. 뭐냐?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독해를 해요. 수업을 배웁니다. 근데 학생이 독해가 약한 거예요. 집에 가서, 근데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또는 부모님이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부모님이 개인 교습자를 더 붙여요. 그래서 독해 숙제를 할 때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또는 부모님이 직접 앉혀놓고 같이 해버리세요. 설명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입학해서 학생이 너무 힘들어하고 적응이 힘들 때, 그때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는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근데 계속해서 6개월이 지나도 계속하고 1년이 지나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학생은 자기 독해 능력 자체가 생각보다 절대 상승이 안 됩니다. 혼자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독해는 혼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처음에 적응할 때는 같이 해주되, 적응이 끝났다 판단되면 혼자서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단 옆에서 도와주지 말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괜히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선 독해 답을 물어보고 이상한 어떤 부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방지하는 정도로 옆에서 도와주고, 또는 독해 과제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하지만 학생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이 학년은 어린데 독해 지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막 수능 유형, 탭스 유형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문제점이 뭐냐면, 지문의 내용 자체를 해석을 다 해요. 단어 다 찾고, 저희가 학습한 대로 단어 꼼꼼히 찾고 해석도 꼼꼼히 하고 문제도 꼼꼼히 해석해요. 그리고 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이거는 뭐냐면 한국어 능력이 아직 그 문제를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되는 거죠. 학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야 이거를 그래도 편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이해도 되고,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이 그 지문을 딱 접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다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니라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한국어면 돼요. 한국어. 학생들이 해석을 했는데 정답이 잘 안 나올 때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해석하는 걸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너는 왜 이 답을 찾니? 학생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거 부모님이 무조건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상황만 자꾸 틀어주시면 국어 교육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도와주면 어떡하나요?
아니요, 나이가 들면서 그쪽 방향으로 이해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기에 도와주는 게 맞아요. 한국어 상황은 나이가 아직 안 된 건데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이가 돼서 그 지문의 내용 또는 그 문제의 어떤 방향,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이런 상황이 파악되는 때까지는 옆에서 부모님이 한국어 실력을 자꾸 도와주는 거죠. 한국어 실력을. 자, 강조드리지만 독해는 숙제를 학생이 혼자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했을 때, 그 시간이 쌓여졌을 때 실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주소연학원에서 과제도 수업 중에 다 해설해주고, 수업은 수업대로 해야 되고, 독해의 그 지문이나 진도의 양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거 안 좋습니다. 빨리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닌데, 했던 것도 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것도 되게 나쁜 거예요. 꼼꼼하게 할 때는 꼼꼼하게 알려주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나름대로 빠르게 진행할 때는 그 효과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무조건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게 더 효과가 높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어만 갖고 20몇 년을 집중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꼼꼼히 천천히 이 학생이 카운트 지나가고 듀크 지나가고 토익 받는 거 되고 탭스만 됐을 때 수업 아예 못 따라와요. 그 수업 속도 자체를 못 따라옵니다. 그 수업을 따라와야 그 실력이 나오고 실제 어려운 문제가 계속 주어지는 실시간 시험장에 앉았을 때 여유 있게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기껏 공부하고 시험장 가서 조금만 어려운 게 나오고 난해해지면은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계속 이게 더 좋지 않나, 이게 더 좋지 않나, 이걸 저희는 계속 고민하잖아요. 20몇 년 동안 고민하면서 주소연어 어학원이라는 이 브랜드를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올 때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학생이 혼자 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학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가이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학생들이 숙제하는 거 보면은 수업 중에 했던 거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난이도도 똑같아요. 그걸 왜 또 하고 계속 설명만 해줍니까? 학생이 혼자서 풀어내고 이 시간을 자꾸 줘야지. 그렇게 독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해 예습에 대해서, 그럼 예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업 성적에서 수업 시작되기 전에 지문 내용이 뭔지, 문제 내용이 뭔지 10분 15분만 읽어도 수업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 지금 30분이라고 써놨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꼼꼼히 하고 싶으면 꼼꼼히 하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막 2시간 가깝게 투자를 해가지고 예습을요, 단어 다 찾아놓고 해석 다 해놓고 문제 다 풀어놔요. 이러면 오히려 나빠져요, 학생들이. 그럼 수업에 흥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시간 들여서 망가지는 케이스고, 딱 독해 예습 상황은 30분 이내로 15분에서 30분 사이 정도로 해서 지문 내용 파악하고 문제 내용 파악하고만 들어오면 돼요. 단어 안 찾습니다. 뭐 쪽지 시험은 여기서 나올 것 같아, 그럼 단어 몇 개 정도는 찾아놓을 수는 있어도 꼼꼼하게 다 찾아놓으면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같이 단어 찾자 할 때 놀고 있을 거고, 수업 중에 선생님이 막 해석하면서 집중시킬 때 나 다 해석해 놨는데 뭐, 수업이 집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요. 파악만 하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파악만 하고. 저희 지금 고순회 쪽에서 고등부 전문 코스예요. 선행과제가 뭔지 아세요? 독해 수업 선행과제가 주제문만 한 2번씩 써서 입력하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걸 선행과제로 주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 지문을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문이 뭔지만 딱 파악해서 들어와라. 그 나머지는 수업 중에 문제도 풀고 서로 채점도 하고 하면서 긴장감 있게 집중력 있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독해 예습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내시면 오히려 나쁘다는 것. 문제 내용이, 지문 내용이 뭔지만 파악해서 보내시면 돼요. 이거 집에서 학원에 오는 동안에도 예습이 됩니다. 큰 차이가 난다는 것. 자, 독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 과제 순서가 나오는데, 이건 과제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순서만 알려드릴게요. 지문과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의 밑줄을 긋고 사전을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교재에 꼭 적어 놓으세요. 교재에다가. 교재. 왜냐면은 학생들이 귀찮으니까 사전만 찾고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고 사전 찾고 해석하고 넘어가요. 거기에서 딱 한 번에 거의 만점으로 통과하면 좋은데 통과가 안 돼요. 그럼 다시 지문 봐야 되죠. 다시 문제 봐야 되죠. 그런데 방금 찾아서 봤던 단어가 생각나면 좋은데 생각 안 나면요. 또 찾아요. 그걸 2번 더 찾고 3번 더 찾고 이러면서 시간만 보낸단 말이에요. 단어 모르는 게 나오거나 어려운 단어는 딱 교재에다 한 번만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빠르게. 그러면 2번째, 3번째 볼 때 그거 단어 안 찾아도 되잖아요. 굳이 찾는다면 다른 단어 더 추가로 찾으면 더 정확해지겠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찾았을 때 적어놔라. 꼭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지문 해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지문 해석을 할 때 수업 중에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요 포인트를 찾아라. 요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형광펜으로 탁탁탁 밑줄 그어놔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거든요. 수업에서 가르쳐 준 대로 지문 해석을 한번 쫙 갑니다. 단어 찾아가면서. 그리고 문제 해석에 최대한 집중해 보는 거예요. 문제 해석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해요. 막 찍듯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죠. 그리고서는 한번 내보고 미통과. 그러면 제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고쳐가지고 또 내보고 고쳐가지고 또 내보고 이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뚝딱 제출되면은 됐네. 그리고서 그냥 딱 덮어버려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단어 꼼꼼히 찾고 지문에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1차 꼭 한 다음에 문제 해석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집중하는지 이거를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좋다는 거죠. 특히 어린 학생들은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독해 숙제해. 아빠 잔소리 안 할 거야. 근데 아빠 옆에서 집중해서 한번 해봐.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서 그냥 책을 보시면 돼요. 텔레비전 보시는데 옆에 앉혀놓지는 마시고 책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스마트폰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학생이 자꾸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집중력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책을 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옆에 앉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이 문제를 해석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한국어로 들어본다. 엄마 이거 다 꼼꼼하게 했는데도 답이 자꾸 틀리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국어 해석 상황을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도와줄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계속 경험을 했던 거라서 학생들이 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2시간, 3시간 동안. 근데 안 돼요. 불러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요. 일단 단어를 안 찾아가지고 찾고 하면서 시간 막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문 해석은 꼼꼼히 하고 문제 해석은 허술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둘 다 제대로 했는데 한국어 상황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옆에서 한국어 상황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 케이스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정리해놨죠. 1번 단어를 찾아서 필기한다. 2번 지문 내용이 무엇인지 한국어로 말하게 해본다. 3번 문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답을 선택했는지 한국어로 말하게 해본다. 요 정도까지 꼼꼼하게 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틀리면 한국어로 생각하는 받아들인 상황의 문제니까 요거는 부모님이 영어랑 전혀 상관없이 영어 실력 없으셔도 돼요. 한국어는 충분히 잘하시기 때문에 교정해 주시면 돼요. 자, 독해 파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